안녕하세요. 오늘 만나볼 영 아티스트는 압도적인 연주로 차세대의 미래를 이끌어갈 바이올리니스트 김동현 씨 모셨습니다. 반갑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여러분. 바이올리니스트 김동현이라고 합니다. 반갑습니다. 먼저 그저께 4월 14일이었죠? 네네. 있었던 독주의 얘기를 먼저 좀 해볼게요. 네. 올해 금호 아톨 상주 연주가 네, 상주음악가로. 예, 상주 음악가로 선정이 되셔서 올해 총 4번의 독주회를 하게 되셨어요. 네, 맞습니다. 그저께가 그 두 번째 시간이었고요. 네. 근데 프로그램을 보니까 20세기 음악가들, 그러니까 19세기에 태어나서 네네. 20세기에 활동한 음악가들, 뭐 프로코피에프, 네. 그렇죠? 그다음에 스트라빈스키, 맞아요. 바르톡, 세드린 뭐 이런 분들 네네네. 음악을 연주를 했는데 프로그램을 그렇게 기획한 의도가 있을까요? 우선은 온도라는 부제를 만들기 전부터 이제 금호문화재단과 얘기를 했을 때 네. 한 번은 꼭 안 해봤던 곡들 위주로 한 번에 기획을 해봤으면 좋겠다라는 얘기가 먼저 나왔었어요. 네. 그래서 이제 제가 그동안 공부하고 연습해왔던 곡들이 주로 이제 그 이전 곡들이 많았었어요. 스스로 제일 부족한 시대 혹은 뭐 부족한 어떤 특정한 시대나 혹은 나라가 있을까 생각하다가 이제 그런 러시아 음악들 혹은 근현대 음악들이 네. 있을 것 같다, 이런 생각이 들어서 네. 이런 곡들로 한번 기획을 해보자라는 기획이 일단은 만들어졌고 그 이후에 이제 그런 어떤 기획업 컨셉을 만들다 보니까 그런 온도에서 100도씨가 이렇게 딱 붙어서 네, 되게 그렇게, 잘 어울려요. 네, 그렇게 네. 된 것 같습니다. 네. 그럼 그 곡들을 직접 연주를 해 보시니까 네. 어떠세요? 준비하는 과정이 그렇게 쉽지만은 않았던 것 같아요. 일단 기간이 그렇게 만족스럽게 길지도 않았고 네. 이제 독일에서 공부를 하다가 이제 준비를 하다가 왔는데 교수님이 한국 일정이 있으셨어요. 아, 정말요? 네, 그래서 중간에 한국 연주 때문에 한국에 방문을 하셔서 이제 레슨을 한 두 번 정도밖에 못 받고 선생님이 독일로 돌아오실 때쯤 제가 한국으로 아, 네, 그래요? 그렇게 엇갈려가지고 네. 네, 또 새롭게 시도하는 곡들이다 보니까 그런 연주만의 어떤 신선함 같은 것도 있지 않을까 기대를 네, 살짝 네, 네, 하기도 그렇죠. 했고 그렇게 준비를 해서 네, 다행히 뭐 큰 문제 없이는 끝낸 것 같아요. 근데 뭐 문제가 없었던 연주가 아니고 너무 뛰어난 연주였어요, 사실. 감사합니다. 동현 씨의 음악을 들으면 바다 같아요. 아, 정말. 네, 근데 바다인데 잔잔한 바다는 아니에요. 굉장히 스케일이 큰 격렬한 바다. 균형이라는 얘기 좀 더 해보고 싶어요. 네. 그러면 평소에 균형을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을 하시는데 브람스가 네. 그 균형을 가장 갖추고 있는 음악가다라고 생각을 하셨다고 했나요? 아니면 그 브람스를 그렇게 표현하고 싶다고 하신 건가요? 제가 너무 브람스의 팬이라서 네. 개인적으로 너무 브람스의 팬이라서 이렇게 제가 막 그 소위 얘기하는 콩깍지가 씌어서 보이는 걸 수도 있어요. 그분의 어떤 전기를 읽거나 네. 혹은 뭐 음악을 듣거나 할 때 네. 이제 작곡 시기상 이제 후반으로 갈수록 더더욱 이제 노년이 되셨을 때 더더욱 그런 어떤 절제미에서 저는 굉장한 매력을 많이 느꼈던 것 같아요. 네. 어떠한 감정을 정말 이렇게 소리내서 표현하는 것보다 이렇게 참으면서 표현했을 때 훨씬 더 그 감정이 이렇게 전달되는 것들이 더 많을 때도 있더라고요. 또 그런 어떤 감정선을 표현하는 방법들이 되게 다양하게 있잖아요. 네, 뭐 그렇죠. 영화에서든 혹은 뭐 드라마에서든 다른 어떤 예술 매체에서도 저는 그런 면에 있어서 브람스가 어떤 절제와 그리고 끊임없는 자기 관리 그리고 어떤 그 사랑에는 실패했지만 그런 것들이 사실 윤리 본인 안에 이제 윤리와 이제 충돌을 그렇죠. 했던 거잖아요. 그래서 네. 그런 면에서 이제 스스로 균형을 잡으려고 하신 게 아닐까 이런 네. 생각이 이제 저 혼자 이제 살짝 해본 거죠 개인적으로. 그래요. 그럼 동현 씨는 실생활에서 네. 그 감정과 이성의 균형을 어떤 식으로 잡아나가려고 해요? 제가 옛날에는 한 중학교 때까지만 해도
되게 욱하는 성격이 있었어요. 그래요? 네. 상상이 안 가요. 지금은 그때보다는 그래도 많이 나아진 타입인 이제 나아진 상황인데 네. 그래도 가끔 욱? 이제 혼자 있을 때는 이제 누구나 화를 낼 수 있으니까 굳이 내 기분을 사람들이 다 이해해야 될 필요도 없고 그럴 수도 없구나라는 걸 일단은 조금 느꼈고 이제 네. 그러한 상황에서 그런 것들을 감정 컨트롤하는 것도 일단 균형의 일부분이라고 생각을 하고 또 생활 패턴에 있어서도 어떤 쉬는 것과 이제 연습하는 거, 일하는 거, 혹은 뭐 공부하는 거, 사람들을 만나는 거 이런 것들을 다 고루고루 채우려고 항상 노력을 하는 편인 것 같아요. 네. 그래서 근래에 들어서는 이제 조금 규칙적으로 운동도 시작을 했고요. 이제 혼자 좋아요. 그냥 하는 운동도 특히 네. 독일에서는 이제 특히 뛰는 사람들이 되게 많더라고요. 맞아요. 이제 동네에 맞아요. 그냥 산책로를 이제 그냥 뛰는 분들이 되게 많아서 저도 이제 나도 저거 해보고 싶다 이런 생각도 들고 또 운동의 필요성도 갈면 갈수록 느끼고 그럼요. 있어서 연주를 하기 위해서라도 네네 운동은 체력 필요하죠. 관리를 위해서도 네. 그렇고 앞으로의 건강 관리를 위해서도 그렇고 네. 이건 꼭 필요하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이제 규칙적으로 뛰고 있고요. 균형을 잡는 것이 결국에는 성숙해지는 것의 한 과정이라고도 생각을 합니다. 네. 본인한테 굉장히 엄격한 것 같아요. 그래야 이제 발전을 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하고 또 그래야 다른 주변 사람들한테도 어떤 그런 영향을 조금 끼칠 수 있지 않을까? 좀 좋은 영향을 서로 주고받을 수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도 해봤습니다. 돌발 질문을 혹시 일이랑 사랑이랑 네. 결정을 꼭 해야 된다면 이거 정말 유치한 질문이긴 한데 누구나 고민하는 질문이니까. 네. 네. 어떤 걸 택하시겠습니까? 아직은 저는 일인 것. 그러니까 지금 실제적인 사람이 없기 때문에 그렇죠. 네. 그래서 그렇죠. 그래서 더 그 그렇죠. 생각이 그렇게 쉽게 될 수도 있죠. 근데 사람이 있으면 저렇게 말을 못하죠. 그러면 베토벤도 굉장히 좋아하는 걸로 알고 있고요. 네. 오시기 전에 제가 베토벤 콘체르토 아, 잠깐 들었어요. 네. 찰콥스키 듣고 네. 베토벤 듣고 하고 있었는데 베토벤은 동현 씨한테는 그럼 어떤 느낌을 주는 음악가인가요? 노력형 천재의 대명사라고 생각합니다. 일단은 그냥 이렇게 듣고 악보를 보고 제 나름대로 제가 할 수 있는 한에서 분석해 봤을 때 사람들이 이제 천재라고 얘기를 하지만 그런 느낌보다는 정말 열심히 살았던 음악가 혹은 정말 그 하나하나에 정말 노력을 많이 기울였던 그런 음악가라는 게 악보만 봐도 너무 느껴지고 네. 막 멜로디를 만드는 데 있어서 정말 뭐 음악적인 재능 혹은 이렇게 어떤 감정적인 재능이 있었던 느낌보다는 정말 그냥 한 땀 한 땀 건축가처럼 쌓아 올린 느낌이 너무 많이 들어서 일단은 거기에 대한 존경심 자체가 일단은 베이스로 깔려 있고요. 네. 그래서 그런 분의 음악을 할 때는 저도 그러한 노력 비슷하게라도 따라 해봐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이제 베토벤 음악을 연주할 때 또 공부할 때는 하게 되는 것 같아요. 연주하는 사람이 이렇게 막 즉흥적으로 혹은 막 순간의 감정을 이렇게 막 담아서 하는 거가 과연 어울릴까 이런 생각도 가끔씩 들고 개인적으로 이제 베토벤 콘체르토를 처음 했던 게 이제 16년도 NS코 콩쿠르 때였는데 그때 제가 한국 나이로 18살 때였어요. 네. 네, 벌써 6년 전이군요. 그러네요. 그래서 그때 했던 거랑 또 재작년에 했던 거랑 제가 들었을 때도 좀 다르더라고요. 다르죠. 네, 왜냐면 사람이 바뀌고 또 네. 생각하는 것들이 바뀌고 연주가 바뀌다 보니까 그런 것들이 제일 잘 나타나는 곡 중 하나인 것 같고 그런 의미에서 이제 그러면 한 5년에서 10년 정도 주기적으로 이 곡을 한번 이제 다시 연주해 볼 기회가 있으면 스스로 돌아볼 수 있는 기회가 되고 또 그런 것들을 통해서 또 어떠한 것들이 발전이 더 필요할까 어떠한 길로 내가 더 나아가야 될까 이런 것들을 이렇게 돌아볼 수 있게 만드는 그런 체크해볼 수 있는. 그런 곡이 저한테는 베토벤 콘체르토고요. 소위 얘기하는 그 모든 것이 딱 맞아 떨어졌을 네. 때의 그 쾌감 그런 그 것들이 희열, 정말. 그런 것들이 네. 너무 여실히 드러나는 곡들이다 보니까 네. 콘체르토 얘기를 조금 해보면 베토벤 콘체르토 같은 경우는 이제 저 개인적으로는 참 숨을 곳이 없다라는 그쵸. 생각이 들어요. 네. 정말 동현 씨의 진짜 말씀대로 5년 후, 10년 후의 베토벤은 어떨까 되게 기대하게 돼요. 어떤 모습으로 더 성숙해져 있을지. 저도 궁금합니다. 동현 씨의 연주할 때 그 연주의 톤이 굉장히 아름다워요. 굉장히 감사합니다. 스케일이 크면서도 또 굉장히 유려한 색깔이 있거든요. 네. 그럼 그런 톤을 위해서 좀 어떻게 노력을 했을까요? 만들어내기 위해서. 우선은 말씀하신 스케일 부분은 제가 작년에 유학 가서부터 이제
본격적으로 많이 노력을 했던 부분인 것 아, 같아요. 그래요. 그 전까지는 사실은 저한테 뭐 스케일이 크다라는 말씀을 해주신 분들이 많지 않았었던 걸로 기억을 하는데 네. 이제 갔을 때 포펜 쌤과 이제 제일 처음 했던 곡이 일단 브람스 콘체르토였고, 아, 그래요. 네. 그리고 가장 많이 했던 얘기가 넓은 음악과 이제 긴 음악 이런 것들을 많이 같이 연구를 했던 것 같아요. 아무래도 네. 브람스 음악에서 제일 많이 요구되는 것들이기도 하고 그렇죠. 또 저한테 부족한 부분이기도 했고 하다 보니까 그다음에 그 안에서 구체적으로 했던 것들은 우선은 활을 조금 더 양을 위주로 써보게 됐던 것 같아요. 그거를 아, 네, 좀더 공부할 많이요? 때, 네, 이제 활의 어떤 압력이 그 전까지는 활의 압력이나 어떤 중력을 어느 정도 싣는가로 이제 소리의 어떤 무게감이나 톤을 결정하려고 했다면 그 작년부터는 조금 이제 그 여기서도 이제 균형을 잡으려고 했던 거죠. 네네. 결과적으로 보면 이렇게 활 양과 어떤 그 압력이 중력과? 이렇게 딱 맞아 떨어졌을 때 더 좋은, 더 넓은 그래요. 그런 소리가 난다는 거를 배웠고 이제 그거에 따라서 다른 곡들에 이제 그에 맞게 그 캐릭터에 맞게끔 또 입혀보고 하는 노력들을 많이 해왔던 것 같아요. 지난 1년간. 그렇군요. 그래서 이제 그렇게 좋은 평가를 해주신 것 같고 기본적으로 소리의 색깔에 대해서 좀 많이 궁금해하고 또 공부하려고 했던 편인 것 같아요. 이제 어렸을 때 특히 비탈리 샤코느를 공부할 때였는데 확확 바뀌거든요, 노래들이. 네, 그렇죠. 그래서 거기에 어울리는 색깔을 한번 색연필로 이렇게 악보에 살짝 칠해봐라라고 이제 엄마가 그때 말씀을 하셨었는데 그래요. 그 공부가 아직도 기억이 많이 남는 것 같아요. 그 후로는 이제 곡들을 이렇게 볼 때, 악보를 볼 때 여기는 어떤 색깔의 음악일까? 그냥 이거는 뭐 정답이 없는 부분이다 보니까 그냥 제가 느낀 대로 혹은 제가 보고 공부한 대로 그냥 이렇게 딱 느껴지는 색깔들을 이렇게 칠했고 그거를 생각하면서 지속적으로 생각하면서 색깔들, 톤을 만드는 것들 그런 것들에 있어서 정말 많은 도움이 됐던 것 같아요. 돌아보면. 그 굉장히 멋지네요. 그 색깔과 톤이라는 네. 것이 사실 시각과 청각 되게 어렵지만 굉장한 연관성이 있거든요. 그렇죠. 굉장히 멋진 어머님을 주시더라고요. 네. 그러면은 그 톤을 만들어내는 데 있어서 그 선배 연주가들의 영향이 있었나요? 그럼요. 네. 누굴까요? 제일 오랫동안 좋아했던 연주자는 오이스트라크고요. 네. 네. 그다음에 어딘가 좀 닮았어요. 확실히. 너무 영광이죠. 톤이 너무 닮았어요. 네. 네, 그분의 어떤 뭐랄까 이렇게 연주에서 마음이 묻어나는 이렇게 네. 넓은 그 사람의 어떤 품격이 묻어나는 그런 연주여서 너무너무 멋있는 연주라고 생각하고 살아계신 분들 지금 계속 연주를 하시는 분들 중에서는 이제 오구스틴 듀메이 연주도 네, 너무 좋아하고요. 그렇죠. 네. 일단은 뷰라토의 색깔을 이렇게 그렇게 유려하게 막 자유자재로 조절하는 연주를 그분이 저한테는 제일 와닿았던 것 같아요. 그런 연주 중에서. 그리고 이제 또 소리 내는 측면 혹은 그 아티큘레이션의 어떤 독창성 측면에서는 이제 니콜라이 스나이더 스나이더요. 연주를 이제 많이 들었었어요. 어릴 때부터 이제 네. 스나이더 CD가 한 서너 개 정도는 항상 차에 있었던 것 같고. 스나이더 하면 제가 생각이 나는 게 제가 이제 빈에서 공부를 했거든요. 네. 그때 스나이더가 퀸 나가기 조금 전이었나? 네. 하여튼 좀 알게 돼가지고 같이 당구도 좀 친 적이 있어요. 그때 당구가 좀 유행을 했나 아, 봐요. 개인적으로 개인적으로 막 친하진 않아. 지금은 아, 뭐 네. 연락이 안 되는 네네네네네. 상태지만 같이 이제 빈에 있으니까 아. 그런 적이 있고 그때 제가 이제 유학생의 신분이었는데 음악저널이라는 그런 음악 잡지에 네네네. 특파원 비슷하게 아. 그렇게 이제 기사를 기고를 하곤 했었거든요. 네. 근데 이제 니콜라이 스나이더가 퀸에서 1등을 하고 나서 네네네. 제가 바로 인터뷰를 신청을 해서 음. 인터뷰를 하고 한국에 처음 소개를 했던 기억이 있어서 아 정말요. 스나이더라고 하니까 너무 반가워요. 감사하네요. 그 이름을 들으니까. 근 몇 년간 많이 들었던 연주는 하들리히 연주를 많이 들었던 것 같아요. 저 얼마 전에 다녀왔습니다. 제가 연주. 그때가 한국에 돌아오기 전이었어가지고 그러셨군요. 아쉽게 못 갔는데 네. 되게 순수하게 음악을 좋아하는 것들이 많이 느껴지는 것 같아요. 그래서 네. 너무 많이 배우고 있습니다. 들으면서. 네. 민현 얘기를 좀 해볼까요? 네. 민현에서 작년부터 유학을 하고 맞습니다. 계시는 거죠? 네. 그 민현으로 선택한 이유가 궁금해요. 저는 유학을 독일로 가야겠다라는 거는 이미 정해져 있었고 이제 원래는 한스하이슬러 생각도 당연히 했었어요. 그리고 시험도 봤었고 합격을 했었는데 일단은 바첼러부터 다시 하면 어떻겠냐라고 그래요? 이제 그런 메일을 받았었는데 개인적으로 조금 아쉽더라고요. 이미 이제 한국에서 학사를 마친 상황에서 다시 처음부터 다닐 생각을 하니까 조금
아쉽기도 그렇죠. 하고 아깝기도 하고 네. 그래서 이제 어떻게 해야 되지 하던 차에 이제 민혜의 그 신청서랑 이런 영상을 원서가. 보고 이제 포펜 교수님께서 직접 메일을 주셨어요. 개인 메일로 주셨는데 원래 네. 이제 그 아까 잠깐 얘기 나왔던 NSC 콩쿨 파이널 때 지휘하셨었거든요. 아 그래요. 그래서 이제 원래 알고는 아. 지내던 사이였다가 네. 그 후에 이제 뭐 18년도에 말바오라는 선생님께서 하시는 포르투갈에서 하는 네. 페스티벌에서도 연주도 했었고 그래서 이제 그런 식으로 종종 연락을 하던 사이였는데 네. 이제 메일을 주셔가지고 우리 학교에 넣었더라 그래가지고 네 그래 이제 네 넣었습니다 이렇게 이제 연락을 하다가 되게 적극적으로 같이 공부하고 싶다는 의사를 먼저 보여주셨어요. 네. 그래서 일단은 도시 자체도 뭐 좋은 도시고 너무 그렇죠. 큰 도시고 올해 또 역사 깊은 도시고 하고 또 선생님이 또 이렇게 직접 원한다고 말씀도 해주셨고 이렇게 주변에 이렇게 조언들을 구해보니까 너를 더 원하는 대로 가는 게 맞지 않겠냐라는 말씀들도 많이 들었어요. 네. 그래서 민헨으로 결정하게 됐고 지금까지 너무 만족하면서 지내고 있습니다. 그러면은 민현에 가서 뭐 음악적인 거라든지 아니면 뭐 생활적인 면도 좋아요. 네네. 이렇게 변화된 게 있다면 뭐가 있을까요? 조금 더 차분해진 느낌은 있는 것 같아요. 아무래도 이제 네. 서울보다는 그래도 조금 그쪽이 정적이니까. 그렇죠. 네, 아무래도 독일이란 나라 색깔, 뭐 어떤 분위기 자체가 네. 한국보다는 조금 더 여유 있고 조금 더 편안한 느낌이 있다 보니까 또 제가 사는 곳도 되게 운이 좋게 도심이랑 가까운 곳에 있는데 제가 사는 그 지역은 주택가여서 되게 조용해요. 네, 그래서 진짜 조용하겠네요. 네, 그래서 뭐 정말 한 오후 한 9시만 돼도 동네 아무 소리도 안 들리고 한국에서는 제가 지금 되게 입장이 애매한데 학생도 아니고 그러니까 학생인데 학생인데 연주자면서 또 연주자인데 학생이고 약간 이런 네. 입장인데 이제 독일에서는 아직까지는 그냥 학생이다 보니까 네. 이렇게 다른 사람들 시선을 신경 쓸 일도 없고 사실은 그럴 일도 없고 제가 그걸 신경 쓸 이유도 없어지고 하다 보니까 훨씬 더 저한테 집중을 많이 하게 되는 것 같아요. 저희가 이제 인터뷰를 준비하면서 동현 씨 그 연주를 굉장히 많이 봤거든요. 아, 네. 네, 있는 건 아마 다 봤을 거예요. 아, 정말요? 네. 근데 정말 매 해가 다르게 굉장히 빠른 속도로 원래도 잘했지만 굉장히 빠른 속도로 발전을 하더라고요. 네. 근데 이거 조금 구체적인 질문인데 연습을 대체 얼마나 어떻게 하세요? 사실 연습량은 어렸을 때 훨씬 많았죠. 아, 아마 많은 분들이 그러실 거라고 감히 예상하는데 사실은 대학을 가고 또 성인이 되고 또 만나는 사람들이 많아지고 해야 될 일이 이제 가지수가 그쵸. 많아지다 보니까 아무래도 연습에 집중할 수 있는 시간이 이전보다는 적어지는 것 같아요. 점점 더. 그래서 필요한 것들이 이제 효율과 또 그 효율을 낼 수 있는 집중력 뭐 그런 것들이 많이 필요한 것 같은데 뭐 연습 시간을 이제 물어보셨으니까 예종 초반까지는 안 세고 했었죠. 네, 뭐 많이들 그러실 거라고 생각하는데 네. 뭐 흔히들 얘기하는 뭐 밥 먹고 자는 시간 빼면은 그렇죠. 다 계속 하는- 연습을 하고 있는 그쵸. 거죠. 이제 본격적으로 대학 생활을 하고 또 특히나 연주를 조금씩 하게 되고 그래도 4시간 정도는 하려고 하는 것 같아요. 시간을 조금 내서 네. 정말 뭐 피치 못할 사정이 있는 게 아니면 물론 뭐 항상 정확할 수는 없겠지만 그 좀 정해진 루틴 같은 게 있어요? 스케일은 빼놓지 않고 하는 편인 것 같아요. 네, 특히나 포펜쌤이랑 같이 하고 나서부터는 선생님이 너무 이제 중요도를 많이 강조를 중요하죠. 하셨고 또 새로운 그 방법들도 많이 알려주셨어요. 아, 그런 그래요? 연습 툴들도 많이 알려주셔서 궁금한데? 그래서 스케일 연습을 이제 처음에 딱 아침에 악기 잡고 일단은 최소 30분에서 1시간 정도는 네, 하는 것 같아요. 네, 왼손 따로 오른손 따로 이런 식으로 따로 좋습니다. 연습을 하고 네. 그다음에 루틴이 정해져 있다기보다는 이제 계획을 세우고 시작하는 편인 것 같아요. 오늘은 어떠어떠한 곡을 어떠어떠한 곡의 어떠어떠한 부분을 어떠하게 만들겠다를 이제 수립을 네. 일단 하고 시작을 하는 것 같고 네. 시간과 몸을 써서 악기를 했는데 어디가 어떻게 좋아졌는지 잘 모르겠는 그런 되게 그렇죠. 슬픈 상황이 이제 그렇죠. 생기다 내 시간 보니까 어디 갔어? 네네네. 그렇죠. 그래서 그런 것들을 방지하기 위해서 이제 계획을 좀 만들고 연습을 하는 편인 것 같아요. 루틴이라기보다는. 네. 후안 미로 그림 좀 보여주세요. 저 그림 혹시 지금 보이시나요? 저게 후안 미로의 블루라는 시리즈의 그림인데 네네네. 저게 파리 퐁피두 센터에 가면은 이렇게 코너를 딱 돌면 저게 쫙 나타나요 눈앞에. 근데 네네. 굉장히 큰 그림이거든요. 저 사람이 네, 그러네요. 중간에 있잖아요. 네네네. 굉장히 크고 근데 사실 그림의 내용을 보면은 굉장히 단순해요. 심플해요. 그림 네. 자체는. 근데 이 주는 에너지나 이 압도감은 어마어마하거든요. 네네. 근데 동현 씨의 음악이 저 그림과 너무 닮았기
다고 우리 조 실장님께서 아, 미술을 정말요? 하셨는데 그 이미지가 확 떠올랐다고 말씀을 아, 하셔서 저걸 좀 감사합니다. 뽑아봤어요. 네. 좀 어떠세요? 닮은 것 같으세요? 일단은 제가 뭔가 추구하는 것들이랑 맞닿아 있는 부분들이 있어서 일단은 너무 좋은 것 같아요. 그래요? 이제 그런 것들이 어쨌든 이렇게 알아봐 주신 것 같아서 일단은 네. 되게 너무 감동이고 감사하고 일단은 저도 심플한 거를 되게 좋아하고 추구를 많이 하거든요. 네. 그 심플이 사실은 뭐 공간, 그러니까 뭔가 많이 비어 있고 이런 것들도 심플하다고 얘기하지만 이제 저는 변함없는 것이 심플한 게 아닌가라는 생각도 많이 했었어요. 뭔가 일정이 있으면 또 이거에 맞춰서 이렇게 뭐 일과가 이렇게 바뀌고 뭐가 있으면 이렇게 뭐가 바뀌고 이런 것보다는 이렇게 스테디하게 항상 유지가 되는 게 심플한 게 아닐까라는 생각도 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것들이랑 되게 맞닿아 있는 것들이 있어서 되게 네. 좋은 그림을 골라주신 것 같아요. 그래요. 네. 다행이네요. 감사합니다. 본인의 성격이 외향적일까요? 내향적일까요? 저희 되게 막 의견이 분분했어요. 결론이 인터뷰 준비하면서. 결론이 났어요. 결론이 반반으로 나뉘었어요. 반반은- 여기서 인터뷰를 저희가 하기 전에 인터뷰 하시는 분의 성향이나 이런 것들 좀 느끼기 네. 위해서 정말 많이 찾아보고 아, 네. 딱 반응을 하는 게 저는 네. 딱 나뉘었어요. 아, 결정 내려주십시오. 이런 뭔가 그 촉이랄까요? 그런 뭔가 이렇게 눈썰미 같은 게 확실히 여성분들이 좋으시지 않나요? 근데 확실히 그 되게 맞는 말씀을 해주신 게 퍼센테이지가 그렇게 차이가 나는 것 같지는 않아요. 아직까지 유행하고 있는지 모르겠지만 뭐 MBTI 테스트를 했을 때도 네네. 이제 E랑 I랑 퍼센테이지가 차이가 그렇게 많이 나지 않았고 아 그래요. 네, 그게 해봐야 한 6대 4도 안 됐던 것 같아요. 네, 거의 분위기에 맞춰 가는 것 같아요. 외향적인 분위기의 어떤 무언가에 가면 있으면. 혹은 누군가들과 만나면 충분히 외향적으로도 이렇게 거부감 없이 즐길 수 있고 또 내향적인 것을 추구하는 사람들끼리 있거나 그런 곳에 가거나 하게 되면 또 내향적으로도 뭐 그렇게 불편해하지 않는 정도. 카멜레온이네. 균형. 아 맞아. 균형. 균형. 맞아. 그거는 의도한 건 아닌데 네. 항상 그 생각을 하고 살다 보니까 그렇게 되는 건가 싶기도 하고. 네. 네, 네. 동현 씨 오늘 굉장히 감사했고요. 저도 감사합니다. 음악가 김동현이라는 사람의 어떤 심도 있는 그 내부를 다 들여다본 것 같아서 네. 네, 굉장히 감사하고 너무 또 좋았어요 이 시간이. 네, 저도 너무 재밌었습니다. 네, 네, 앞으로 덕분에. 동현 씨의 연주를 들으면 또 다른 시각에서 들을 수 있을 것 같아요. 감사합니다. 네. 많이 들어주세요. 좀 멋진 음악가로 더 네. 성장하실 수 있기를 열심히 네, 하겠습니다. 진심으로 바랍니다. 네. 오늘 이렇게 스윙 아트 트레이에 대해서 좋은 인터뷰 진행 같이 했는데 앞으로도 많이 지켜봐 주시고 또 응원 많이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 좋습니다. 네. 엔진 하나도 없고. 만약에 자기 본인이 이성을 놓는다면 네. 그런 일이 있을까? 그렇지. 그러니까 없잖아요. 만약에 만약에 아까 일가사랑 지워버리고 네네네네. 만약에 이성을 놓는다면 진짜 하고 싶은 일 있으세요? 그러니까 내가 나를 컨트롤하지 않아도 될 때 무엇을 하고 싶으세요? 제가 술에 취해본 적이 없어요. 아 진짜? 그러니까 이 소위 얘기하는 그 필름 끊기는 혹은 이제 정말 기억을 잃는 그런 단계가 되기 전에 몸이 너무 힘들어해서 이제 그만 마시는 타입이다 보니까 맥주의 나라 독일에서 한번 옥토버페스트. 그거는 좀 무섭긴 해요. 이제 경험담들을 이제 거기 계셨던 분들한테 들어보면은 너무 되게 많이 좀 살벌하다라는 네, 얘기들을 네. 많이 하더라고요. 네. 일단은 사람들이 전반적으로 제정신이 아니고 진짜 네, 맞아요. 가보고 싶은데 이렇게 이 왜소한 동양인의 입장에서 이렇게 그런 무서운 분들 사이에서 이렇게 살아남을 수 있을까 겁도 나고 근데 네네네. 똑같은 것 같아요. 나까지 이성을 잃으면 똑같은 상황이 돼요. 서로 두렵지 않은 상황. 네네네. 친구가 돼 있는 상황. 네네네네. 그런 일이 만들어지지 않을까. 네네네.